QLD TQQQ 들고 계신데도 계좌가 잘 안 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뉴스가 틀려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QLD TQQQ를 사고 파는 순간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가 운전대를 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머리의 소리를 3배로 키웁니다.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투자 정보가 아니라 투자 버튼을 누르는 손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QLD TQQQ를 들고도 어떤 분은 시간이 편히 되고 어떤 분은 하루가 적이 됩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한 그 의식입니다. QLD TQQQ는 수익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감정도 증폭시킵니다. 올라갈 때는 욕심이, 내려갈 때는 공포가, 횡보할 때는 초조가, 남이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비교가 한 번에 다 같이 몰려옵니다. 레버리지 계좌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격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내려가는 가격을 보는 내 안의 반응을 못 다뤄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반복하십니다. 조금 오를 때는 더 사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크게 오를 때는 더 못 산 걸 자책합니다. 조금 떨어지면 불안해서 손이 근질거립니다. 크게 떨어지면 본전만 오면 팔겠다고 다짐합니다. 반등하면 안도하면서도 다시 떨어질까 겁나서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QLD TQQQ를 붙잡고 있는데도 수익은 계좌가 아니라 시장이 가져갑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 톨레가 말한 자 때문입니다. 자아는 늘 미래로 갑니다. 자아는 내일을 상상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욕망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내일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특히 QLD TQQQ는 내일을 맞히려는 순간 바로 벌을 주는 상품입니다. 레버리지는 예측을 한 번만 틀려도 그 실수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핵심 문장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가진 QLD TQQQ의 진짜 리스크는 변동성이 아니라 변동성을 견디는 척하다가 어느 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톨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걸 알아차리는 의식입니다. 투자에 이걸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계좌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당신은 차트가 아닙니다. 당신은 차트를 보며 올라오는 공포와 욕심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QLD TQQQ에서 생존과 파산을 가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에서 가장 큰 손실은 급락 그 자체가 아니라 급락을 보며 저지르는 행동 실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 켭니다. 전날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QLD TQQQ가 빨갛게도 아니고 파랗게도 아니라 그냥 불편한 숫자로 보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마를 겁니다. 이러다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지금 팔면 바보 아닌가? 근데 더 빠지면 더 큰 바보 아닌가? 여기서 대부분은 차트를 더 봅니다. 더 확인합니다. 더 검색합니다. 더 많은 의견을 먹습니다. 그리고 더 불안해집니다. 톨레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고 머릿속 미래로 떠밀려간 상태입니다. 투자에서 미래로 떠밀려가는 순간 규칙은 사라지고 충동만 남습니다. 그리고 충동이 QLD TQQQ를 거래하면 결과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QLD TQQQ를 다룰 때는 차트보다 먼저 현재로 돌아오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철학 얘기만 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실전에서만 바뀝니다. 첫째, 버튼을 누르기 전에 현재로 돌아오는 아주 짧은 절차를 만드셔야 합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30초면 됩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몸의 감각을 느끼시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어깨가 굳어 있는지, 손이 차가운지, 뱃속이 불편한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30초가 뇌의 자동 반응을 끊습니다. 톨레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생각과 동일시되는 상태에서 생각을 바라보는 상태로 이동하는 겁니다. 투자 언어로 바꾸면 공포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당신이 운전석에 앉는 겁니다. 둘째, QLD TQQQ를 매수하는 기준을 가격이 아니라 규칙으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함입니다. 복잡하면 감정이 끼어듭니다. QLD TQQQ를 운용할 때는 기계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조입니다. 기준 차트는 QLD TQQQ가 아니라 QQQ를 보시고 21선을 기준으로 매수 판단을 하십니다. QQQ가 21선 위에 충분히 올라가 있을 때는 신규 매수를 줄이거나 쉬는 구간으로 두십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넣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한 번에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넣으면 마음이 붙습니다. 마음이 붙으면 차트가 곧 내 기분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QLD TQQQ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QLD TQQQ의 감정을 위탁하는 상태가 됩니다. 분할은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회 분할로 정하셨다면 첫 매수는 가볍게, 두 번째는 그 다음 구간에서, 세 번째는 더 내려왔을 때 이렇게 고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간을 퍼센트로 잡으십니다. 하지만 퍼센트를 쓰면 머리가 계산을 시작하고 계산은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단순한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일정 금액을 3개로 나누고 조건 충족 시 하나씩만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조건이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레버리지 투자자는 강해집니다. 셋째, 매도 역시 가격이 아니라 규칙으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QLD TQQQ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이겁니다. 수익이 나면 바로 팔고 싶어지고 손실이 나면 더 버티고 싶어집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본능대로 하면 레버리지에서 수익은 잘게 떼어 먹히고 손실은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매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근처에 오면 보유 물량의 일부만 매도하는 규칙을 두실 수 있습니다. 일부라고 하는 이유는 전부 팔면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자아가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전부 팔면 머리가 말합니다. 다시 떨어지면 들어가야지. 근데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더 비싸게 다시 잡습니다. 반대로 일부만 팔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나는 여전히 시장에 있고 동시에 현금도 생겼다. 이 안정감이 레버리지에서 생존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톨레가 말하는 수용이 들어옵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해야 할 행동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수용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QLD TQQQ는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흔들릴 때마다 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규칙이 깨집니다. 규칙이 깨지면 레버리지는 당신에게 복수합니다. 넷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실행하는 비상규칙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감정은 보통 3가지입니다. 공포, 탐욕, 조급함. 공포는 급락장에서, 탐욕은 급등장에서, 조급함은 횡보장에서 터집니다. 이때 톨레가 말하는 비동일시가 핵심입니다. 지금 내 안에 공포가 올라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손실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말로 붙여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공포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떠오르는 현상이 됩니다. 현상이 되면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으면 규칙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실전용으로 아주 좋은 한 줄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내릴 시간이 아니라 규칙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이 문장을 매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QLD TQQQ를 하실 때는 정보 섭취 규칙도 같이 만드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과도한 뉴스는 독입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규칙이 흐려집니다. 규칙이 흐려지면 매매가 잦아집니다. 매매가 잦아지면 수수료와 슬리피지가 쌓이고 무엇보다 당신의 집중력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정보는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 시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정하셔도 됩니다. 혹은 장 시작 전과 장 마감 후 이렇게 2번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확인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확인은 머리를 만족시키고 실행은 계좌를 살립니다. 여섯째, QLD TQQQ는 절대 내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복권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시스템 위에서만 강합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도구가 당신을 다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도 QLD TQQQ는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더 단단하게 하셔야 합니다. 위험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위험이 있을 때도 규칙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톨레가 말한 깨어있음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럼 그냥 버티면 무조건 이기나요? 버티는 것과 방치하는 건 다릅니다. 방치는 자아가 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기 싫어서,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눈 감는 겁니다. 버팀은 의식이 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변동성을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규칙대로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규칙이 살아있느냐입니다. 또 이렇게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손절은 안 하나요? 레버리지에서 손절은 복잡한 주제입니다. 손절을 하든 안 하든 더 중요한 건 손절이 감정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손절을 정하셨다면 미리 정해둔 조건에서만 실행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손절을 누르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고통 회피가 됩니다. 반대로 전략적 조건에서 손절을 누르면
그건 자본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같은 매도인데 내부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오실 겁니다. QLD와 TQQQ 중 무엇이 더 낫나요? 이건 수익률 비교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흔들림이 기준입니다. QLD는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덜합니다. TQQQ는 흔들림이 더 큽니다. 흔들림이 크면 수익 기회도 커지지만 감정 폭발 가능성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낫다 보다 어떤 규칙으로 운용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규칙이 견딜 수 있는 변동성에 맞춰 상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QLD, TQQQ 투자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냐? 상승장도 아닙니다. 폭락장도 아닙니다. 반등이 시작되는데도 당신이 못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자아는 말합니다. 다시 떨어질 거야. 지금 팔고 밑에서 잡아. 이 말에 속으면 대부분은 밑에서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까봐 못 잡고 더 오를까봐 다시 따라잡기 때문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투자자의 고전적인 고통입니다. 팔아서 마음은 잠깐 편해지는데 계좌는 더 불편해집니다. 톨레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현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뭐냐?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행동은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규칙입니다. 미래는 예측입니다. QLD, TQQQ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건 가격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예측을 줄이고 규칙을 늘리면 계좌는 훨씬 조용해집니다. 그럼 규칙은 어떻게 만드느냐?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3가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언제 사는지. 기준은 QQQ 21선 아래에서만 분할 매수. 이 한 문장만 있어도 충동 매수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둘째, 언제 파는지. 정고점 근처에서 일부 매도, 예를 들어 보유 수량의 일부만 정해진 비율로. 이 한 문장만 있어도 급등장에서의 욕심 폭주가 줄어듭니다. 셋째, 감정이 터질 때 무엇을 하는지. 매매 전 30초 호흡, 감정 이름 붙이기, 그리고 규칙 체크. 이 한 문장만 있어도 공포 매도가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뼈대입니다. 이제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QLD, TQQQ는 결국 습관의 게임입니다. 습관은 의지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셔야 합니다. 폰에서 증권 앱을 첫 화면에서 치우시고 알림을 끄시고 하루에 보는 시간을 고정하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자극을 먹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자아의 목소리도 줄어듭니다. 목소리가 줄어들면 현재로 돌아오기가 쉬워집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규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매매일지를 아주 짧게라도 쓰시면 좋습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딱 3줄이면 됩니다. 오늘의 매수나 매도는 규칙이었는지, 매매 직전 내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줄일지. 이렇게만 적으셔도 당신의 계좌는 점점 덜 흔들립니다. 시장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이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톨레의 통찰이 다시 들어옵니다. 고통체는 반복된 패턴입니다. 투자에서 고통체는 반복된 손실 기억, 반복된 후회 기억, 반복된 비교 습관입니다. 이 고통체가 활성화되면 당신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혼합 속에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고통체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체를 내려놓는 훈련장이 되기도 합니다. QLD, TQQQ가 당신을 망치기도 하지만 제대로 쓰면 당신을 단련시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투자에서 멘탈을 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멘탈을 강하게 만든다는 건 단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감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톨레식으로 말하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투자 언어로 바꾸면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보면서 규칙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실전적인 시나리오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QLD, TQQQ가 급락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 당신이 할 행동을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급락하는 날은 머리가 고장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급락하는 날의 행동은 미리 써놓아야 합니다. 급락하는 날 당신이 해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차트를 더 오래 보지 마시고 확인 시간을 줄이십시오. 둘째, 규칙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QQQ 21선 아래인지, 분할 매수 구간인지,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셋째, 실행하되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첫 분할만, 혹은 계획된 금액만. 이 3가지만 하셔도 급락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쪽으로 당신의 습관이 바뀝니다. 반대로 급등하는 날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급등하는 날은 자아가 과속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날의 행동도 미리 써놓아야 합니다. 급등하는 날 당신이 해야 할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수익이 커져도 평소와 똑같이 하십시오. 둘째, 전고점 근처에서 정해진 일부만 매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급등장에서 수익을 지키는 쪽으로 당신의 습관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QLD TQQQ는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돈을 버는 상품입니다. 시장은 늘 흔들립니다. 레버리지는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톨레가 말한 그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당신의 미래를 앞당겨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로 가는 길에서 당신의 자아가 매일 당신을 방해할 겁니다. 그때마다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현재는 규칙입니다. 규칙은 반복입니다. 반복은 복리입니다. 그리고 복리는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